이 사건은 제가 경찰이었을 때 기억나는 사건입니다. 지역구에서요. 저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여러 번의 이야기를 하고 회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재밌어 했고, 그들은 제가 이 우화에 제 대의를 맡긴 것에 실망했고, 제 가족은 저를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동창회나 캠핑날 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가끔 으스스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날 밤 제게 일어난 일에 대한 충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 사건이 제 평생 동안 제 뇌에 새겨질지 모릅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정신으로 되어 있고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 저는 그 세부사항을 잊어버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뇌를 기대하면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떠올리면 세세한 부분까지 덮어쓰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009년 여름 저는 장교로 2년간 근무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꽤 잘 해내고 있었고 삶은 아주 잘 되어가고 있었고 제 여자친구는 같은 날 저에게 청혼을 했죠. 제가 최소한으로 말하자면 그날 밤에 펼쳐진 모든 것들은 저를 영원히 괴롭힐 겁니다. 2009년 5월 저와 제가 밥이라고 부를 새 파트너는 레드우드 거리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인근 지역에서 가정폭력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건 신인 선수들에게 프로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줄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확인하기로 결정했죠. 우리가 그 집으로 차를 몰고 갔을 때 저는 거리의 집들에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용했죠. 버려진 이 지역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저는 목적지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받은 집은 2층짜리 아주 단순한 집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 밥이 제 뒤를 따라왔고 우리는 현관으로 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이 약간 있는 것을 즉시 봤죠. 총을 꺼내서 밥에게 무장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앞문으로 들어가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뒷문으로 돌아갔어요. 뒷문도 열려 있었거든요. 저와 루키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고 갑자기 밥은 누군가 안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아는 신인들이 하는 행동이죠. 제가 그때 그의 머리를 쳤어요. 하지만 우리 둘만 집에 있는 것 같았죠. 홀은 심플하고 중앙에 카펫이 깔려있고 그 뒤를 둘러싸고 있는 소파 몇 개, 홀 전체에 대한 디테일이 별로 없었고 그 외에는 전혀 세부사항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가기로 결심했고 밥은 무장하고 뒤를 따랐죠. 끝에 다다르자 작은 복도에 방 3개가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고 방은 온통 낙서가 되어 있었죠. 이야기에 대한 아이디어와 탁자 위에 있는 원고를 보고 저는 이 집이 신인 작가의 집이라고 추측했고 그건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제가 원고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을 때 밥은 방을 둘러봤죠. 그건 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에 잔혹하게 살해된 사람들 말이에요. 원고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밥이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짧은 원고를 읽고 있었고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원고를 내려놓고 그에게 갔죠. 그가 있던 방은 아주 이상했어요. 그 방은 빅토리아 시대의 것으로 보였는데 혹시 작가가 그 이야기를 위한 역할극을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어쨌든 안으로 들어갔는데 소품이라면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그 가구는 빅토리아 시대의 것으로 보였고 아마도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을 닫고 마지막 방을 확인하기 위해 방을 나갔습니다. 밥이 총을 꺼내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린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잘 모르는 집에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우린 오직 어둠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은 부서져 있었고 어둠이 뒤덮어 있었습니다. 전구 콘센트에 전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죠.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어요. 아마 리메이크된 상태였을 겁니다. 밥과 제가 방을 살펴본 결과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단지 페인트통과 붓 몇 개뿐이었고 평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우리는 문을 닫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바뀌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침대 위에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있었죠. 이 카메라가 전에 여기 있었나? 저는 밥을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방에서 한두 가지 세부사항을 놓쳤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폴라로이드를 쳐다봤죠. 제가 그걸 집어들자 폴라로이드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사진이 인쇄되는 소리가 났고 제가 그걸 잡지 못하자 밥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공포가 보였죠.
그는 겁에 질려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왜 그렇게 겁먹은 것 같냐고 물었고 그는 제게 사진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있는 동안 저 역시 두려움에 얼어붙었습니다. 순찰차에서 나오는 저희 사진이었어요. 이 방 창문에서 찍은 거였죠. 저는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집 안에 우리가 도착하는 사진을 찍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카메라는 다른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집안에 우리가 도착하는 사진을 찍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카메라에는 또 다른 사진이 찍혔습니다. 이번에는 빅토리아 양식의 방에 있는 저와 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벽엔 각이 져 있었고 뒤에 나선 계단과 복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건 그게 아니었어요. 사진 한 구석을 들여다보니 문 뒤 작은 복도 구석에 그림자가 웅크리고 앉아 우리를 훔쳐보고 있었죠. 제가 밥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숨쉬기 힘들어했습니다. 밥은 다른 표정을 지었고 공포에 질려 절제된 표현을 했으며 카메라는 그 사이에 다른 사진을 출력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어두운 방에 있는 모습이었죠. 구석에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 둘 다 어둠 속에서 방을 탐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맞아요. 빅토리아 시대의 옷을 입은 여자들이었죠. 그녀들의 표정을 보고 있자니 그녀의 뺨에 비인간적인 미소가 번졌어요. 동물적인. 그런데 어떻게 눈치채지 못했죠? 카메라가 또 다른 사진을 찍었어요. 이번에는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문을 나서는 아주머니의 모습이 찍혔죠. 카메라가 이걸 다 찍었을 때 우리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죠. 우린 그냥 뒤돌아보지도 않고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밥이 차 문을 닫을 때 저는 차 안에 앉았습니다. 바로 시동을 걸었고 그가 빠르게 블록 밖으로 나가자 카메라를 뒤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숙소에 도착한 것은 11시쯤이었고 밥은 침착함을 되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집에서 본 것은 그 여자와 비인간적인 미소가 생각만 해도 오싹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진을 남겨두고 갔기 때문에 증거도 없고 책상 위에 놓아둔 카메라만 있었습니다. 밥은 집으로 돌아갈 짐을 챙기면서 숙소를 떠났죠. 저도 무서웠죠. 하지만 제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카메라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마지막 사진이 찍혔어요. 제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 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숨겼던 세부 사항은 마지막 사진이 찍혔단 겁니다. 저와 밥이 차 안에 있는 사진이었고 뒷좌석에 앉은 같은 아가씨가 앞을 바라보며 비인간적으로 웃고 있었습니다.